자, 그러면 이영종 센터장 말대로 노벨 평화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의 반응이 관건인데, 아니 그러면 이란 상황을 지켜본 김정은이 택한 건 뭘까요? 바로 기묘한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트럼프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휴전했다 이런 소식을 알린 날에 북한을 향해서는 또 눈여겨볼 만한 조치를 내놨어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나왔어요. 자,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어제 미 연방 관보가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처음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북한을 바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대상, 이걸로 재지정합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대상이라는 거는 매년 재지정하게 됐는데요. 2008년부터 북한의 경우는 계속 재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보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건데요. 백악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핵 분열 물질 존재 확산 위험 계속 존재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자,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안보에 대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말해서 미국한테 특별한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는 거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재지정 조치를 내놓은 건데, 아니 북한을 향해서 유화 제스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거나 뭔가 김정은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려 그런다면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이니까 네. 사인을 안 하는 식으로 이제 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을 보낼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이런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널 언젠가는 만날 텐데 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기다려. 중동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약간 이제 애를 달구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애를 달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좀 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상황을 남일처럼 보고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근데 어제 북한 간부들이랑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미국을 향한 김정은의 메시지는 안 나왔나요? 네, 이게 참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그 미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라고 메시지를 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의 중대 연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그 연설의 내용이 미공개된 건데요. 북한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이 전원회의가 21일부터 23일 동안 사흘간 진행됐다라고 보도를 하면서도 예. 이때 김정은 동지의 중요 연설이 있었다. 하지만 보도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원회의가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기 때문에 네. 김 위원장이 이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연설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중대 연설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정작 내용은 공개를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트럼프 눈치 보는 거예요? 회의는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일정을 진행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이 회의 취소하고 벙커에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란에서 지금 뭐 핵시설이 타격당했다, 또 이란의 군 수뇌부들이 다 몰살당했다 이런 보도가 오는 상황에서 네. 회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는 이번 이란 핵 공습 사태라든가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졌을 겁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 결산을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뤄졌을 텐데 네. 이례적으로 이게 처음입니다. 회의를 하고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네. 메시지, 특히 대미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하고 있다. 트럼프의 눈치를 말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처음이라고 하면 정말 김정은의 속이 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턴은 어쨌든 간에 김정은일 것 같아요. 트럼프의 다음 턴은. 그럼 김정은 속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 워싱턴 쪽 반응은 어때요? 그 김정은 속내를 정말 뭔가 읽은 듯이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 북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군사작전 수행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계속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란을 보면서 매우
매우 우려하며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데이비드 맥스웰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더 나쁜 일이 닥칠 수 있다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의 공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긴장을 줬을 거다. 미국의 조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란한테 했던 것처럼 벙커버스터로 뭐 핵시설을 때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북한 핵 협상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북한은 사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예.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자체도 뭐 뉴클리어 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핵 보유국에 준하는 어떤 대우를 할 것 같은 이런 사인까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북한의 핵시설이나 이런 걸 타격한다. 이건 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복 공격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란 핵시설까지의 거리가 1,500, 1,700km인데 네. 북한 영변 핵시설하고 서울의 거리는 270km에 불과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결국 트럼프는 아마도 네. 이란 핵 해법과는 다른 리비아식 해법, 리비아식.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이런 부분을 할 텐데요.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시설 공개라든가 이런 거를 거부하니까 아주 굴욕적으로 회담판을 깨고 김정은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는 트럼프 수에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측에서 김정은에게 서신을 보냈는데도 거절하고 이러는 게 네. 당분간은 좀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결국은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제3차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는 간략하게 보면은 협상을 하되 네. 또 얘가 핵 협의를 안 하고 버틴다? 이러면 이란하고도 핵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회담을 앞두고 이틀 전에 타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 대한 비록 핵을 갖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타격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서를 보냈는데 네. 트럼프가 근데 이거 북한이 또 거절을 했고 지금 러시아에 6천 명 정도 추가 파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니 트럼프가 나오란다고 김정은이 나올까요? 그 대남 문제라든가 대미 문제 지금 북한이 날을 세우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전술적인 차원은 아니고 예.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는 보입니다. 근데 대남 문제하고 달리요. 트럼프하고의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북한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지금 시간표가 그려져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해서 8년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예. 4년 단임으로 끝나는데 벌써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편은 김정은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교적 핵 문제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에 어쨌든 승부를 보겠다 이런 네. 생각은 확고할 겁니다. 자, 김정은은요 이렇게 트럼프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텐데요. 결국 그럴수록 후계 구도 다지기도 상당히 급할 겁니다. 결국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딸 김주애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애가 둘 있는 사진,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딸 김주애가 요즘 들어서 공개 활동을 늘리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김주애 전담팀까지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 네, 전담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12일 이 강건함 진수식을 봐야 됩니다. 앞서서 지난 5월에 한 차례 진수식이 열리다 좌초가 됐었죠. 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존심이 추락했다,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얘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12일 날 다시 진수식이 열렸고 예. 여기에 저렇게 동행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지역이 중요합니다. 함경북도 나진에서 진행이 됐는데 나진이요. 그렇습니다. 평양과 나진을 연결하는 평라선이 한반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이고 이게 편도로만 800km에 달합니다. 근데 북한의 철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40에서 5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데 즉 평양에서 나진까지 가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모습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장거리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련된 모습이죠. 김주혜가 네, 하얀색 투피스에 머리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인데 이걸 보면 김주혜의 의상과 머리 그리고 분장까지 담당해주는 전담팀이 전용 열차를 타고 같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 두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있는 투샷을 자주 보여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정돈된 모습으로 김주혜 띄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 이런 전담팀을 뒀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건강 이슈까지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구도를 더욱더 공고히 해가는 모습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이때 보면은 자 저기 끝에 자세히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김주혜가 간부들이랑 같이 회의 탁자에 동석한 모습까지 포착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니 외교 무대에도 등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에 김주혜가 공식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는데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을 맞이해서 네. 김정은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찾았는데 김주혜가 이 자리에 동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날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행사를 마치고 떠날 때였는데요. 네, 저 마체고라 대사가 네. 대사관 앞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김정은과는 한 번 포옹했는데 김주혜하고는 저렇게 3번을 그렇네요.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저렇게 3번 포옹하는 인사법은 보통 아시아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인사법인데 현재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외교 실세인 러시아 대사가 김주혜에게 이런 인사법을 사용했다는데 좀 의미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영종 센터장? 네, 지금 뭐 김주혜가 외교 무대 네. 저 자리에까지 나섰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후계 수업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의 뭐 역할을 지금 넘어서서 자기가 이제 외교적인 자리, 외교 사절을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에까지 그 아버지 옆에서 1등 보좌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설주 모습은 안 보이는데 네. 아니 그런데 저렇게 김주혜를 띄우려는 의도가 어머니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에 대한 컴플렉스라는 분석들도 나와요. 네, 고용희는 원래 그 외가는 사실 김정은의 외가는 제주이지만은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에서 고용희가 태어났습니다.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네. 무용수 생활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북송 제1교포 출신 제1교포들을 째포라 그러면서 엄청 하대를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생모가 돼서 결국은 자기의 막내 아들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지만 한 번도 생전에 퍼스트레이디로 등장하지를 못했어요. 무려 김정일과 28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공개되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김정은의 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해서 부인 이설주를 자기가 권력을 잡고 등단하자마자 네. 곧바로 퍼스트레이디로 소개를 했고요. 그랬죠. 이제는 김주혜를 내세워가지고 아마 후계 수업 플러스 또 이설주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세가 어려울수록 체제 안정이 필요하니까 김주혜를 더 악착같이 띄우려는 김정은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